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일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2025년도 12월 28일이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이제는 2026년도로 가죠. 2026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달라진 게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월요일 날 경마를 한다는 거, 딱 세 번 할 겁니다. 세 번. 월요일 세 번. 그리고, 두 번째가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할 겁니다. 영천 경마장이 개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디어, 여름 휴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여름에 서울, 부산, 제주 돌려가면서 놀았죠. 각자 그 시스템으로. 근데 놀았다기보다는 쉬었다고 해도 아마 그래도 나올 사람은 나왔을 거예요. 여름 휴가가 한 주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외적인 요소, 이 외적인 요소에서도 과연 어떤 변수가 지금 적용이 될지는 내년도 달력이 딱 이제 넘어가 봐야 압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개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부산 게스트들이 그쪽으로 가면 그럼 부산 경마장은 뭐냐 이거예요. 그 근처에 그렇게 두 개의 경마장을 만들어 놓고 부산 플러스 영천 경마장에서 경주를 서로 나누어서 한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도 개장을 한다 이거고요. 월요일날 세 번. 그럼 여름 휴가가 드디어 이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거. 요게 이제 달라진 그 시스템이에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크게 뭐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길래 그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일 추천 경주가 서울이요. 오늘 추천 하나 실수를 하고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찌라시에는 제가 축을 복병말을 써서 보냈는데 현장에서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혼자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딱 한 분한테만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말을 두 마리를 다 뒤로 돌렸는데 뒤로 그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그냥 와장창 터져버렸죠. 그건 내가 진짜 실수예요. 차라리 방송에서 공개라도 했으면 내가 괜찮은데 공개를 안 했죠.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경주예요. 원래 부산 3육 경주를 했다가 마지막 경주는 분명히 깜빡이는 아닐 것 같아요. 7번, 12번이 깜빡인데 자, 복병 선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5경주로 교체를 했고요. 2경주를 또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2호경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서울은 267텐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같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몇 개 있죠. 그 경주는 현장에 맞춰서 강약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이거는 오래 생각할 건 아니에요. 파트 슈발이 1번 게이트면 바로 선입이죠. 로드 투 히트가 원 게이트의 선행입니다. 독땡 나갈 것 같아요. 외곽에 더 킨 로즈가 외곽이기 때문에 던져도 솔직히 늦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최저 배당이 거의 유력합니다. 이세마 경주 편성인데, 금년도 마지막이죠? 금년도 마지막 이세마 경주인데, 분명히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제 마지막 경주가 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인기마 대결이 맞아요. 근데, 파드 슈발과 로드 투 히트, 선행가고 선입가고, 이게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삼봉이나 삼쌍의 변수는 지금 뭐 취소된 말이 있어갖고, 총 10마리가 출전하죠? 그린재킷. 이게 이제 조금 현장에서 팔릴 텐데, 이게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0마리인데, 지산 레이블이 경쟁력 있죠. 일단 1200을 뛰어봤다는 점에 고무적인데, 과연 1번, 3번을 이 지산 레이블이 이겨낼 수 있느냐? 직전에 우리가 적중했던 그 경주 아닙니까? 눈이 올까요를 놓고, 한 방을 때려서, 적중했던, 그 마필인데, 일단 눈이 올까를 못 이겼다는 점에서는, 방어 이상을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갑니다. 아마 추입으로 최선 발 텐데, 레이스가 3번, 1번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하고 아니면 7번 이제 슈퍼데이가 역시 이제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말인데, 발주가 늦어갖고 전혀 기량을 못했어요. 또 발주 늦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CC형이기 때문에, 발주는 모르겠어요. 정상 발주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어요. 두 마리 동반이 가장 유력합니다. 유력하고, 7번, 9번, 뭐, 삼복이나,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인기마 대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 대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두 마리 중에서 하나를 더 압축한다면, 때리고 맞히기 딱, 그렇게 가져가고 싶어요.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울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인기마로 팔리긴 하다.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추천입니다. 그래서. 6번이에요. 6번이 왜 인기마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번째 잡았는데, 라온 파노라마가 인기 2위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잡았습니다. 이거 선행 편하게 가야 돼요. 뭔가 외압이 있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씁니다. 선행 못 가면 더 안 되고, 선행 못 가면 더 안 되고, 선행을 진짜 나홀로 가야 돼, 나홀로.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재즈 퍼블 이마필도 빨라요. 은빛 유혹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던지겠죠? 선두권 던질 가능성이 높고. 또 많이 좋아진 힘이 차오르고 있는 4번 라홍 킹스맨도 KT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찌리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8번 파워풀 프라도도 마찬가지죠. 6번을 꺾기 때문에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인기도가 참 절묘하던데 10번이 인기 1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8번, 4번, 11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인기도입니다. 자, 인기도인데 저는 이거 지운다 이거예요. 6번을 아예 뭐 어차피 마번도 뒤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들어가는데, 자, 이마필을 이 안에서만 들어와도 중배당이죠. 근데 은빛요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내측이면 괜찮은데 외곽이에요. 외곽. 이게 악벽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안 오잖아요. 쌈바간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중배당이 가능하다. 관심만은 4번하고 8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만약 가장 터질 수 있는 배당은 내일 기승장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1번 파카샤인이에요. 파카샤인. 이게 글로벌 컴퓨팅하고 병합을 하는데 외산마죠.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 아예 배당으로 터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터집니다. 여기는 터져 있어 이미 편성해서 중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뭐 배당판만 바람만 불지만 않으면 이런 경주는 이미 터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배당에 도전하는 게 맞다. 첫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는 3강으로 봐야 되나요? 3강.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가야 돼요. 이 세 마리가 3강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하나 변수로 본다면 수부타이. 이 마필 이제 변수로 볼 수 있는데, 다른만 저는 안 봅니다. 뭐 복병으로 도전한다 해도, 터진다 해도 저는 안 볼 거고요. 수부타이까지 못 가져가면, 이 두 마리가 그래도 유력해요. 파워풀 라이트하고, 원머 타임. 파워풀 라이트는 이센 편성에서 띄워봤잖아요. 근데 그 이센 편성은 의미가 없고요. 일반 경주에서 뛴 것만 분명히 보여준다 해도 여기선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이번엔 선입이 되겠죠. 굳이 늦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너무 상대가 이건 발주 정상으로 가져가도 안 돼요. 그리고 원모 타임이 여기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지금 빠른 말이 베스트 A1인데 이거는 뭐 앞에 가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결국 원모 타임의 시정과 외압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원모 타임이 선행이 더 유력합니다. 막말로 원모 타임이 댕을 가는 순간 이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 이게 루젠드 레전드의 자만이에요.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냐. 결국은 그 다음 상대로 보는 말로 3점이는데 전기가 좀 늦죠. 세게 봐주면 선입 정도예요. 선입형 추입. 그 다음에 수부타인 이제 추입말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복병이 이제 외곽에 있는 뭐 11번 4개로 와줘나 10번 파워베스트 8번 1급 피술 다 경쟁력이 있지만 내측에 있는 이세마들이 훨씬 더 세다. 강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3번 1번 인기도대로 그대로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저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변수는 이제 4번하고 6번인데 이거는 현장 보고 선정하겠습니다. 과연 두 마리 동반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뭐 현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4번하고 6번은 현장에서 보면서 최종 초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마 이제 루키 게임 마지막 경주인데 축이 있어요. 저는 주행 심사 보고 이건 그냥 전력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써놨잖아요. 발주량을 잡고 선입가다 막판 몰아주자 쭉 나감. 이거는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낙마 기타 뭐 이상한 거 없으면 그냥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걸 의심 안 해요. 무슨 타마의 방해,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운이죠. 배팅하는 사람의 운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배팅합니까? 상대만 일감으로 장고맨이 유력해요. 직선 올라오는 모습을 딱 보여줬기 때문에 치고 올라와요. 소승기술이고 뭐 저배당이라고 해서 기수가 뭐 승부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장고맨이 일감의 도전만을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문제예요. 물론 인기도로 본다면 9번 BK 하이어가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선입전개죠. 선입전개인데 과연 3호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되겠고요. 뭐 6번은 글쎄요. 솔직히 큰 믿음은 없어요. 7번, 8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주도 거의 3호가 유력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인기마 대결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하나 본다면 9번인데 나머지 만약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3호가 거의 유력하는 가운데 상대만 찾으면 되는 그런 경주로 저는 보고 싶고요. 솔직히 이게 3호 제외하고는 만약 이 5번이 만약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상한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노린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대로는 이 두 마리의 인기권이 좀 앞서 있다라고, 전력이 앞서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여긴 더썸불사조가 있죠. 이거는 저는 내일 이혁기수가 기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왔다고 봅니다. 농협중앙해장배에서 3착을 했어요. 3착. 3착을 했는데, 뭐, 선입 따라가서 이 정도 걸음 보였는데, 여기는 뭐, 선행도 갈 수가 있겠죠? 선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있고, 선행, 선입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스카이도 선행, 선입이 다 돼요. 감량 기술을 기승시켰고, 이 두 마리가 아마 배당이 아예 없을 거예요, 이거. 배당이 없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거의 2.0 내외로 팔릴 것 같은데, 인정되는 배당입니다. 복병을 본다면 3마리예요. 싸다오가 이거 강급됐죠. 강급된. 이거 원래 57 달아야 돼요. 근데 53을 달았습니다. 원래 57입니다. 핸디가. 근데 우인철 기수 기승으로 4kg 감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6번 카민스톰. 편성이 약해졌잖아요. 나머지 말들 상대 말들 센 말들 2마리 빼고, 그 다음에 큐피드 시크. 이건 가능성을 직전에 어느 정도 타임을 단축을 시켰어요. 1초 이상. 그래서 이런 건 조심스러워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솔직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퍼플 신화 역시 강급이 됐지만, 이것까지 보긴 좀 어렵죠. 11화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배당은 과연 누가 안길지는 모르겠는데, 점 배당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경주예요. 부러지면 이제 팔이 부러지는 건데, 꼬마가. 근데 오늘 말 타는 거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권준석 기수도, 솔직히 저는 서울, 부산 신인 기수들, 우인철 기수 탑으로 저는 인정입니다. 인정. 우인철 기수 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설 2위로 갈 수 있느냐. 근데 권준석 기수도 차분하게 잘 타더라고요.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안 서두르고. 그래서 선입가는 말 타는 거 보고, 싹수가 있구나, 기수가.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마필이 이제 삼복승 내지는 이변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이게 부러졌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어요.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고, 과연 이제 어느 마필이 3착을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마필 8번이 부러지느냐, 이게 이제 차이밍인데, 이 경주도 어지간하면 저는 저 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4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녹화할 말은 정해졌어요. 인기 2위입니다. 인기 2위. 퀸 퍼펙트. 인기 2위예요. 이거 녹화합니다. 이거 붙이는 승부예요. 붙이는 승부입니다. 퀸 퍼펙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놀 축이 인기 1위가 아니라 이거죠. 인기 2위 마필 퀸 퍼펙트를 놓고 이거는 갬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그래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금적산이라는 굉장히 센 말이 있어요. 앞에 가면 굉장히 잘 뛰죠. 거의 뭐 선행 갈 걸로 봅니다. 금적산이. 문제는 이제 이번에도 안말리스 경주 편성인데 1400 첫 도전입니다. 안말이 과연 1400 첫 도전에 곧바로 통과가 되느냐, 요것도 이제 하나 관심거리예요. 첫 도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마펠의 능력을 세게 봐주는 게 아닌가, 요것도 이제 고민되는 상황인데, 액면으로 보면 세죠. 따라가서 2차 선행가니까 그건 뭐 나홀로 그냥 대차로 거의 이겨버렸는데, 이 정도 능력이라면 출식이 능력 많은 거 인정이 돼요. 다만 앞에 갔을 때, 따라갔을 때보다 앞에 갔을 때 더 세다는 거죠. 여기서도 외곽인데 무조건 외곽에서 힘을 쓰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1400 첫 도전이고, 이거 양쪽 주로가 길잖아요. 요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걸립니다. 타이거로와 깜빡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400에 첫 도전하면서 거리 검증을 어느 정도 거쳐줬어요.
선입형 추입이 되고, 그래서 요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이로 팔릴 것 같은데, 쉽게 이제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하면 되겠죠. 근데 5번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대하라. 남성우 마주 말이네요. 개인적으로 뭐 친구인데, 어쨌든 친구 말 선전 저는 기대해 볼 생각이고요. 자, 이거 두 마리 낄 수 있는 말을 기대하라로 보고 싶어요. 끝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제가 이제 그 메모를 해놨거든요. 긴 거리도 가능하겠다. 직전 현장 복귀에서 긴 거리도 가능하겠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물론 이제 검증은 없죠. 검증하겠다라는 이제 그 메모를 써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할지 안 통할지는 내일 이제 뛰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대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자, 금적선이 너무 강축으로 팔려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요 세 마리 사파전이 거의 유력한데 너무 강축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내일 현장에서 잘하면 5구까지도 뚫릴 수도 있다고 봐요. 5구도 글쎄요. 뭐 배당판을 보면 알겠는데 이 세 마리 3파전이 거의 유력한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크릿 울프요. 시크릿 울프. 그 다음은 인기 많은데 글쎄요. 라몬드 벨트도 결국 이거 3착으로 승부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두레이쇼가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추천드렸던 말이 두레이쇼인데 뭔가 느낌이 확 와닿지를 않아요. 8번 리걸 하이는 또 강급이 됐고, 그래서 11번을 너무 강축으로 과연 가져가느냐 안 되느냐, 요거 좀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5번을 놓고 두 방을 노리는 것도 저는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염려를 해서 그런지 이거 두 마리가 땡땡 굳을 수 있는 경주 아니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타 이 세 마리 외에도 요 세 마리를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또 다른 복병마가 있느냐, 그 복병마는 아직 제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번 기대하라. 직전 경주 모습이 워낙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첫거리 검증인 11번보다는 차선 선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마리의 전력이 좀 세다, 강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복병을 굳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 마리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입니다. 여기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돼요.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떤 경주 영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레이스걸도 모래 안 맞아야 돼요. 원게이트인데 선행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랑트리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모래 맞으면 덜 뛰어요. 확실하게 선행을 가니까 이렇게 뛰었고, 옆에 붙이니까 뛴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안 맞고의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대길이잖아요. 이 마필도 역시 모래 안 맞아야 돼요. 모래 안 맞아야 더 잘 뜁니다. 자, 이런 말이 대길 깜빡이로 간다는 건 뭐 3, 4 두 마리만 뛰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뭐 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외곽에 있는 조이오 부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래 맞으면 안 돼요.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게이트 열려봐야 하는 상황이죠. 누가 선행을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3, 4, 11가 굉장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 경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번은 잡지 못했는데 훈련 좋았던 말이 미스 스나이퍼입니다. 제 그 노트는 메일도 아직 있는데요. 이거 별표를 그려놨어요. 미스 스나이퍼. 근데 이거 3차 승권인 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봤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마번을 잡을 때. 훈련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말도 선행을 갔을 때 굉장히 잘 뛰었어요. 직전에 선행 안 가고 나서도 이 정도 걸음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 이 유 리더도
훈련식 얼음은 진짜 짱짱합니다. 병합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지금까지 훈련 좋아서 내가 너무 많이 홀렸어요. 뭐냐면 실전은 못 뛰더라고요. 훈련은 좋은데 실전을 너무 못 뛰어.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라면 막판 한 발, 선행마들이 싹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판 한 발 쏠 수 있는 이효식 기수의 추임만은 저는 그렇게 못 믿거든요. 근데 전개상을 본다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 리더까지는 저는 솔직히 가만 안 하더라도 디스웨이나 8번 디스웨이나 9번 미스 스나이퍼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 진짜 좋게 봤습니다. 나도 결국은 마번을 잡다 보니까 쫄대들을 잡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복귀보다는 눈에 띄는 말이 4번, 3번이 눈에 띄고 11하고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결국 마번을 잡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복병마도 여기 있죠. 6번 매직 11 감량 효과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스피드 선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때 완전히 무너졌지만 최근에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1번 게이트를 벗어난 점에서는 가장 복병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주 3경주는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됐고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3, 40일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경주로 가야 돼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누가 모래 안 맞게 탈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여기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 말이 6번 8번 9번 이 세 마리는 배당마예요. 조합을 잘해야 돼요. 조합을. 이 마필은 된다라고 판단되는 말을 놓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면 아예 이 경기는 포기를 해야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현장에서는 아주 약하게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좀 배당 쪽으로 한번 노림수로 가져가 보고도 싶고요. 이 조합으로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모래를 서로 안 맞아야 되니까. 특히나 3번은 이번에는 무조건 모래를 맞습니다. 인기만데 모래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딱 갇혀요. 가볍게 가자고요. 부산 상경주는 배당을 노리시든 아니면 인기만을 노리시든 간에 저는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금일 추천경주 두 번째 추천경주인데 여기는 인기마 1위를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다만 이 경주는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막번 제가 추천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삼정 스파이더는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선행과 선입이 다 보여줬어요. 센 말입니다. 굉장히 센 말로 저는 분류를 하고 싶고요. 명진불패가 인기 2위로 팔리더라고요. 인기 5일 때 입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상을 못했어요. 결정력이 아주 좋은 말도 아니죠. 맨날 긴가미가 이 정도 그런밖에 없다는 거는 결정타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주는 7번, 12번, 1번이 깜빡인데 제가 이거 승부로 선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완전 지울 거예요. 11을 지우고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중배당을 노리겠다는 얘기죠. 인기도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팔려주길 기대합니다. 7번 삼정 스파이더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이 마필에 붙일 말이 따로 있어요. 전 11 아예 꺾습니다. 11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6경주는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인기마 두 마리가 워낙 세던데 조교 때도 워낙에 좋아요. 눈에 딱 그냥 띕니다. 판타스틱 보스 브리더스컵 3착 됐으면 진짜 센 말이죠. 이 하이페이스에서 3착을 냈고 그 다음 7번 퍼니와일드 단독 선행이에요. 바이언을 잡았는데 여기는 단독 선행입니다. 이때는 브리더스컵에 워낙에 센 말들 만나갖고 선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김해시 장매도 선행을 못 갖고도 의외로 버텼는데 선행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말이. 근데 이 경주 퍼니와일드가 독땡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얘보다 빠른 말 저는 없습니다. 착지불량 해도 선행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7번, 3번에 저 배당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다만, 이게 3착 승분에 걸렸죠. 그래서 승부를 할 것 같아요. 3착 승분에 걸렸어도. 그 다음에 7번이 2착 승분에 걸렸더라고요. 저는 앞에 가면 머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서요. 선행을 가면. 안 서기 때문에 더 나은 걸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쌍머리로 7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착으로 3번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라잉 폰도도 감량기술을 기승을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3착 승분에 걸렸습니다. 자, 이거 결국 이 세 마리가 과연 맞짱으로 맞승부를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플라잉 더 럭키가 양보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플라잉 더 럭키가 양보하지 않을까. 굳이 3착인데 3착 들이 될까요? 이건 숙제죠. 퀘션 마크. 과연 3치를 이길 수 있느냐. 선행가고 선입가는 이 두 마리를 자력으로 추입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숙제입니다. 만약 진검승부를 벌인다면 진짜 인기마다 세 마리가 피 터지게 스피드를 보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9번보다는 오히려 세련된 위선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게이트고 선입전개 조건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추입력을 보여줬던 말인데, 직지형 경주 발주를 보니까 12번 게이트에서 스피드 나온 그 스피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제 나름대로 이제 선정을 해봤어요. 7은 2착 승분이니까 그래도 1착 승부가 걸렸다. 선행 가면 안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번. 선입가도 3착 승분이니까 2착 승부는 해준다. 그 다음에 가장 부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1번이 3착을 내지 않을까. 이게 순전히 제 개인적인 구도로 그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좋게 봤던 말은 11번입니다. 11번. 11번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번이 승분전이기 때문에 훈련을 좋게 봤던 그 마리 조이스가 만약에 부담 없는 그 승부를 보여준다면 이 그림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두 마리의 따당 저배당을 1600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게 이제 부러져야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후반부에는 인기마들이 뭐 잘 뛰다 갑자기 사고로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초반에는 인기마들이 다 들어왔죠. 후반부에는 인기마들이 안 보여.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염두까지 이제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죠. 여기 추천 경주. 2, 6, 7, 10.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인데요. 1번, 2번이 깜빡이더라고요. 이거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운의 여신은 직전에 인기 12. 이 정도면 종합시 빼판이죠. 빼판마가 입상을 했어요. 근데 인기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인기 11위에서 십자가 없어졌어요. 인기 1위가 됐어요. 자, 믿어 못 믿어지만 2세 말한 점을 감안을 해보세요. 외산마이고 2세 말한 점을 감안해보면 힘이 찬 거죠. 이게 한 20전 해갖고 산전수전 막 겪었던 이런 말들은 간혹가다 이제 넣다 뺐다가 되는데, 힘이 찰 때 있고 안 찰 때 있고 그런데, 이제 2세마예요. 2세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래도 맞고 올라오더라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 3조고입니다. 모래 적응이 좀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습니다.
물론 올라오는 힘은 있지만 모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인기 1위, 인기 2위 최저 배당 막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1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선입이 되겠죠. 2번은 뭐예요? 얘도 선입이에요. 동시에 이제 같은 전개를 볼 수 있는 그 선입만데 이 두 마리가 뭔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고 선행을 가면 되는데 못 갑니다. 자, 여기 선행은 누굽니까? 스포르차. 이 말이 굉장히 빨라요. 공백이 있는데 말이 알아서 선행을 갑니다. 아,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7번 마이웨이 보스도 빠릅니다. 이마필도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 2번이 특히나 2번은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외곽으로 빼갖고 탄다. 그럼 남들보다 거리를 더 뛰잖아요. 차라리 2번 게이트가 오히려 더 안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 두 번째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겁니다. 1번, 2번 저배당을 깰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배당을 도전하는 거죠. 1번이면 추천을 아예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충분히 저는 배팅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7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추천 경주예요. 어메이징 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두 번 뛰었는데 말이 세더라고요. 선행가서가 아니라 6군 게임을 통과를 하면서 곧바로 5군 게임까지 그대로 통과를 해봤어요. 자, 이제야 말에 힘이 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키 게임 빠른 레이스에서 이건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그 다음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렸지만 이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말이 이제 완벽하게 힘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메이징 원 4군 게임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자, 이 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주력은 서울 드래곤도 아니에요. 인기 1위인데 이마필이 인기 1위고 인기도로 보면 그 다음에 어메이징 원이 인기 2위예요. 인기 2위 말을 놓고 가는데 인기 1위 말은 최하 받치기 정도예요. 노리는 상대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 경주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8을 놓고 노리는 거. 8번 어메이징 원. 자, 말이 완전히 힘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을 놓고 이 경주는 갬블에 들어가는 부산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여기는 1번 인기 1위 마필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이런 거 잘한 거죠. 말이 안 좋은데 굳이 출전시켜갖고, 경마 팬들 주머니 아주 가볍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찍 취소된 거를 저는 진짜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에어포스 원이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인기 1위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적으로 인기 1위가 되어버렸어요. 인기 2위마가. 브리어스 컵은 어쨌든 들러리였고요. 일반 경주자 뛰는 굉장히 잘 뜁니다. 독땡이에요, 독땡. 1번이 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에어포스 원은 여기서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개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1번이란 그 힘 있는 추임마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1번이 취소했기 때문에 6, 7, 8, 요 세 마리가 이제 팔릴 겁니다. 한강 캡틴, 원더풀 웰스, 당대초월. 요 세 마리가 상대마로 팔릴 거예요. 상대마 세 마리 다 모두 추임마야. 누가 타이밍을 먼저 잘 맞추고 올라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건 보고 선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인정한 가운데 상대마는 1번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 중에서 압축을 해야 돼요. 이들 중에서 압축을 해줘야만 됩니다. 굳이 복병을 꼽으라면
감량기수죠, 볼링. 감량기수는 항상 무서워요. 뭐 종합지 인기 순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직시적 경제 변화가였던 인피니티 한호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저것 뭐 다 선택하면 안 되죠. 요거는 대신에 68에서 뭐 하나를 버려야만 5번이 선택이 되잖아요. 이건 이마필이 자연적으로 인기 1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 배당이 아니에요. 현장 보고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추천 경주가 아닌 일반 경주였기 때문에 1번 취소를 해도 어쨌든 세게 볼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7번, 12번, 12번, 7번. 그 다음에 4번이 팔이구나. 보령라이트군 점핑이죠. 여기 점핑이 3마리가 있어요. 보령라이트군 점핑. 레이팅 80이기 때문에 3착수군입니다. 닥터 캡틴도 이거 점핑이에요. 1주에서 2마리 다 점핑을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닥터 킹럽 점핑. 11보다는 분명히 6번이 더 세죠. 센 것 같아요. 스마트 보스가 인기 1위입니다. 최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해요. 센 편성에서 우승도 하고 이겼어요. 근데 게이트가 12번을 받은 게 이게 하나 좀 찝찝한 대목이에요.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는 가능합니다.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게 몰지는 않을 거예요. 결대로 나갈 겁니다. 자, 5번이 빠르죠. 단독 선행. 선행하는데 2000m를 그냥 버틸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1번이 최적의 선입 전개 가능합니다. 이게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1번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선입 전개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헌터 드래곤 상태 이상 없습니다. 훈련 모습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보령 라이트키는 조교할 때 좀 밀려요. 갤럭시 로드한테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로드 같은 경우도 체중이 빠져야 되죠. 현장에서 체중이 이건 많이 빠져야 됩니다. 21kg 찌고 육마신차 졌는데 체중이 좀 많이 빠져줘야 돼요. 투혼의 만석도 예전의 모습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 전의 모습은 솔직히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병으로 결국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거 볼 수 있는 말은 많은데 7번, 1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7번 영광의 버스트는 인기 3이네요. 인기 3인데 그랑프리 그래도 출전했던 말입니다. 세죠. 그 전에 여기 출전한 말들 다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한 말인데 그때 핸디가 52.5였죠. 여전히 핸디가 높지는 않지만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의 모습으로 보면 스마트 보스인데 근데 이제 2마리의 능력 문제는 2000m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장거리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이때도 인기 1위 팔렸던 말입니다. 11번 게이트. 왜 장거리 출전할 때만 계속 게이트가 안 좋네요. 어쨌든 간에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전력은 솔직히 너무 안 보여줬죠, 걸음을. 그 다음에 스마트 보스도 일단 최근에 1600, 1400만 뛰었다는 점에서는 7번, 10번만 2마리만 동반 뛸 수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도 솔직히 이제는 1군 센 말들하고 뛰었을 때는 견제가 됩니다. 견제가 돼요. 3세 마들하고 3세 안말들하고 뛰었을 때 사이즈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오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번 보령 라이트킨이 그냥 왔다 뭐 이런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인기 2위까지 팔리더라고요. 인기 2위. 인기 2위로까지 팔리는데 솔직히 좀 과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경주에서 결국은 이 2마리입니다. 오늘의 이승관하고 헌태 드래곤 요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인기마 3마리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말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인기말로 팔리죠. 1번하고 3번인데 이 두 마리 중에서 한두가 이걸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가 이상이 없고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깰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내일 선택 그 여하에 따라서 배당판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승부경주 갖고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세 마리의 동반 입상은 아니다. 1번 오늘의 순간 헌터 드래곤도 굉장히 준비 잘하고 나왔다는 점, 요걸 각인하면서 배티권 압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선행마가 좀 많아요. 이 경주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데, 선행마끼리 지금 깜빡이에요. 6번 9번이 선행마인데 선행마끼리 깜빡이로 가더라고요. 앞에 가야 되죠. 선행 가야지 확실히 됩니다. 선행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이역 기수가 과연 안 타기 때문에 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스타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갔을 때, 따라갔을 때보다는 5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갔을 때보다는 더, 선행을 갔을 때 더 나은 기량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6번 9번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만 여기에 출전한 마필 중에서 선행마냐? 그건 아니죠. 선행마가 또 있어요. 스타체인저도 선행마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월드 세넌스, 골드시대 다 선행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권으로서 따당으로 과연 1200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따라가는 말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3번 내기의 위너, 5번 한강보스, 뒷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8번 모호된 족구. 이 두 마리, 세 마리가 따라가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연 이게 진짜 인기도가 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번 잡을 때는 그냥 쫄대 보고 잡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아니다 이거죠. 9번 6번 6번 9번 이 두 마리가 과연 앞선에서 그대로 굳히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추임마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3번 5번 그리고 8번. 어차피 그 다음 대한마들이에요. 이들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행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앞에서 그냥 굳히기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현장 보고 저는 최종 선택합니다. 3번 내기를 위너나 5번 한강보스, 8번 모든 적구 중에서 저는 오히려 이 세 마리 중에서 하나 현장에서 선정을 해갖고 이쪽에 붙이는 게 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러고 싶고요. 선행마끼리 따당,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좀 않게, 바라지 않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예요. 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되고요. 자, 10경주가 이제 금일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 라스트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3번을 인정하면서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플라잉 크루저, 센 말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선입 전개입니다. 선행을 못 가요.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는 그 경주 편성인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인기 1고 인기 2가 즐거운 상상이에요. 승군전이죠. 인기 2가 승군전인데 코너 4개짜리 처음 뛰는 말입니다. 근데 1700이 아니고 또 1800짜리예요. 1800에 출전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뭐 3마신 5마신 편하게 여유있게 우승한 말은 아니죠. 근데 즐거운 상상이 굉장히 지금 현재 지금 인기마로 굉장히 휘어져 있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선택을 봅니다. 이 저배당은 솔직히 위험해요. 플라잉 크루저는 저는 인정해요. 왜? 1800 거리 적응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개도 선입이 되고. 자, 문제는 즐거운 선상, 물론 선행을 가겠죠. 선행을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관악산 네오도 빠르잖아요.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말은 없어요. 뭐 기습을 나오지 않는다면 빠른 말은 없는데 이 관악산 네오의 심한 견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상상이 오히려 감량은 있지만 더 불안해 보이는 경주다. 1800 곧바로 소화해낼 그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추천경을 선정한 거 당연히 37맞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안 드릴 거예요. 3을 인정하고 7번을 돌리면서 제가 노리는 노림수 마필로 힘을 주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바로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3번 플라잉 크루저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1경주인데 그랑프리 2착했던 강풍마가 나옵니다. 완전 늦발했어요. 완전 늦발하고 중간에 힘을 쓰고 자, 그러고도 2차까지 올라왔던 말이 강풍마입니다. 클리너는 선행 가서 이제 편하게 돌았죠. 견제가 없는 바람에 그냥 낙승을 거뒀고요. 근데 핸디가 59.5예요. 능력만은 인정을 하는데 또 565kg 엄청난 둥치마입니다. 이거 뭐 파워가 장난 아니죠. 이마필과 같이 그랑프리에 뛰었던 원평 스톰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려요. 깜빡이로. 내가 여러분 현장에서 굉장한 실수를 했죠. 그랑프리 때 내가 5번 원평 스톰을 놓고 갔어요. 그때 크리노까지 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마필에 홀려버렸어요. 이때 너무 걸음을 잘 뛰었길래 야, 앞에 가면 견제가 되겠다 했는데 그냥 11화가 선행을 가니까 따라가 그냥 서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선행을 가져야 되는데 또 변수가 하나가 생겼죠. 원게이트에 나올 스나이퍼가 빠릅니다. 자, 이거 선행 조건에 원게이트를 차지했는데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6km 감량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조금 싸울 수 있는 조건은 맞아요. 금년까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최선이었고 내년에 분명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강풍만은 이제 59.5의 핸디 이 극복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트플라이는 직전에 우리가 이거 한 방으로 적중을 했던 경주지 않습니까? 57 핸디가 여전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상경주 안 나가겠죠. 진짜 대상경주 나가서 한전수령 공주는 다 겪었는데 한 번을 제대로 못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경주에 오랜만에 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센 말들하고 뛰지 말고 좀 일반 경주 뛰면서 착순도 되고 상금도 벌면서 조금 뒤풀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너트플레이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 훈련했던 모습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졌어요. 요게 이제 한 가지 흠이고요. 열하나 원더풀 로드는 승군전이죠. 승군전입니다. 복병이에요. 충분히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 라운포레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훈련 모습을 보니까 라운포스는 아니다. 이거는 한번 좀 지우고 싶어요. 이거 안말이잖아요, 또. 안말이기 때문에 저는 순말들하고 뛰어서 장거리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안말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인기마로 인기 5위로 팔리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사탕소녀는 마찬가지죠. 안말 경주가 1군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말들하고 뛰어야 돼요. 근데 안말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1군에선 진짜 센 말들 만나면 주눅을 못 듭니다. 다만 이제 핸디의 이점이죠. 이 핸디의 이점을 얼마나 활용해 주느냐 이게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저는 뭐 안말들도 아니고 복병마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고 지금까지 다 이제 인기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에서 이제 가장 복병은 이거죠. 블랙벨트죠. 블랙벨트. 가장 부담 없는 승부를 보일 수 있는 말이 블랙벨트예요. 인기마로도 안 팔리고 견제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견제도 안 받을 것 같고
가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여기 발주 넣는 말이 글로벌삭스 있죠. 5번 사탕솔에도 발주가 느려요. 그 다음에 7번 강풍마도 아주 발주가 느립니다. 그래서 블랙벨트가 저는 완전 바닥이 아니라면, 전개가 완전 바닥만 아니라면 이번에야말로 52 핸디 갖고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 경주는 추천 경주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W 9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9번 블랙벨트. 능력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강풍마를 놓고 하는 게 맞는데요. 강풍마 59.5 자꾸 머리에 가려요. 그래서 오히려 복병마 한두를 추천을 드린다면, 뭐 현장에서 제 선택은 강풍마로 갈지 아니면 블랙벨트를 놓고 과감하게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잉하필의 도전이 저는 가능해 보여요. 52 핸디 갖고 52의 핸디라면 저는 이번만큼은 2000m는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2번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정 때, 구정 때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내년 1월 초에 만나게 되죠. 12월의 마지막 31일 밤 아주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2026년도, 희망의 2026년도 모든 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모든 분들 맞이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마치겠습니다. 내년 2026년도 1월 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